자, 이번에 저는 이제 윤석열이 뭐 못하는 게 하도 많으니까 그 중에서 이번에 친환경 정책 사실상 포기한 것이요. 원자력을 친환경 에너지로 편입시킨 것만큼이나 미친 짓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어이가 없죠. 네. 어이가. 근데 소상공인 위한다면서 야, 일회용 같은 거 좀 쓰게 해주면 장사하기 편하잖아. 근데 친환경 제품 중소기업이 망하게 만드는. 어제 그 보도 보고 맞구나. 진짜 저런 게 있구나. 일회용품 규제를 해서 지금 이제 며칠이 안 남았었잖아요. 전면 실시하는데 그러면 이제 종이 빨대 만들고 하는 회사들 또는 친환경 제품들 회사들이 이제 막 물건을 막 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정책을 철회해 버리니까 이틀 만에 어제 보도된 회사 이틀 만에 종이 빨대 400만 개가 계약이 취소됐다. 소상공인 위한다면서 중소기업 망하게 만드는. 중소기업이 망하는 것도 망하는 거고, 우리가 사실 종이빨대 불편함 우리도 다 호소했죠. 종이빨대 빨리 이렇게 뭉개지고 불편하다 이런 거 했지만, 불편해도 감수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환경을 생각해서, 우리의 미래를 생각해서 다 감수했던 거고, 학교에서도 그렇게 교육을 시킵니다. 아이들도 다 알고 있는데 갑자기 이거를 틀어버리면 사회 혼란을 부추기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처음 종이빨대라든지 종이빨대도 됐고 가게 내에서 일회용품 사용하는 거 이런 문제 계속 있었다고요. 이런 문제 계속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환경이라는 절대적인 필요에 의해서 사람들이 조금씩 적응을 해갖고 거의 적응이 끝나 있잖아요. 지금 적응이 끝나 있는 상태인데 지금 이 상태에서 이 규제를 없애게 되면 그러면 이제 소상공인은 편할까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어떤 손님은 이제는 일회용 컵 달라고 그러고 어떤 손님은 가게컵 달라고 그럴 거예요. 오히려 혼란이 더 가중될 수밖에 없고, 그 소상공인들 입장에서 이제는 컵값이 들어가겠죠. 안 들어가던 비용이 또 발생을 하게 된다고. 물론 이제 예전에는 그렇게 써왔으니까 크게 변화가 없지 않냐 했는데 지금 1년 이상을 이걸 사용을 하면서 사람들이 적응이 끝났고, 거기에서 가게 같은 경우 소상공인 일반 가게 같은 경우에도 비용 구조가 이미 고정이 돼 있을 건 말이에요. 근데 어떤 가게는 이러고 어떤 가게는 저러고, 그러면 또 그 가운데서 잡음이 일어나고 과연 소상공인한테는 편할 것인가. 이건 이제 윤석열의 멘탈로부터 시작된 출발하는 거죠. 코로나 때 자영업자들을 문재인 정부가 엄청 못 살게 굴었다. 그렇죠. 라고 시작되는 건데, 이게 이제 그 중에 일부는 남아있겠죠. 왜냐하면 과도한 무슨 방역정책 그래가지고 저번에 기억들 나실지 모르겠는데 4인 이상 모여서 뭘 못 먹고 하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코로나라고도 상관이 있어요. 이 환경정책이 전면 도입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를 이제 옮기네 만에 하는 측면이 있어가지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좀 뒤로 늦추다가 더 이상 늦추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매장 안에서는 그냥 거기 쓰는 그렇죠. 그 용기를 써라 이렇게 됐던 거고, 종이 빨대 같은 걸 써야 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이거는 정권을 떠나가지고 윤석열이 결국 지속성 측면에서 했어야 되는 정책인데 갑자기 총선 때 윤석열 정권은 정말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엄청 생각해주는 정권이야. 니들 불편하니까 이 정책은 싹 풀어. 이렇게 돼가는 과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까 뭐 적응해가는 것도 적응해가는 거지만 이런 식으로 가면 대한민국의 지속성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앞으로 국가가 무슨 일을 한다고 할 때 누가 투자해요? 종이빨대 바꾸자고 했을 때 누가 종이빨대 이거 계속 되겠구나 해서 종이빨대 개발하는데 투자합니까? 아무것도 아닌 종이빨대 같지만 좋은 종이빨대, 나쁜 종이빨대 우리 알죠. 입에 딱 물어보면 알잖아요. 맞아.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거든요. 이런 기업들이 종이빨대라는 것에 대해서 비용 투자하고 생산 라인 투자하고 그러면서 대량 생산 체계가 유지가 되고 하는 건데, 이거를 하루아침에 정권이 바뀌어서 계도 기간 끝났다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바꿔버리면 앞으로 누가 기술 투자합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R&D 예산을 깎았구나. 하지 말라고. 이런 정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병신 같은 정권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이러면 나라의 미래를 망가뜨리는 안정성이 건데, 없어져 보이는데. 환경부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이것은 정책 후퇴가 아니라 합리화라고. 이게 무슨 합리화래요, 합리화. 이게 뭔 말이야.
계속 문제에 대해서 진단을 잘못하니까 오답들이 나오는 건데 그거 기억하지 않습니까? 자사를 막겠다고 번개탄 그렇죠. 네, 판매 번개탄 금지라고 판매 했네요. 금지. 네, 그런 식으로 진단을 잘못하니까 이상한 정책들이 나오는 건데 24일이면 이게 전면적으로 시작이 될 예정이었어요. 11월 24일. 그래서 그때 어제 신장식의 신장기업에 나오신 분이 인터뷰하신 분이 재고를 2천만 개를 만들고 기계도 8억 원 정도 되는 거를 구매를 했고 직원들도 다 뽑았는데 지금 계속해서 취소가 들어온다. 물량 취소가 들어온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정말 그 사람들도 먹고 살기 힘들게 만드는 거고 환경에 대해서는 정말 역행을 하는 거죠. 아니 고민을 단 한 번도 안 해보는 것 같아요. 뭔가 새로 국가 제도에 뭔가 새로운 게 들어온다는 거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게 뭐랄까 명과 암이 있게 마련이고 그 정책 하나로 인해서 겁나게 이익을 보는 사람도 있지만 겁나게 손해를 보는 사람도 있는 게 국가 정책이라는 건데 이거를 하면서 아무 생각이 없어 그냥. 김포 서울로 만들면 되지. 종이 빨대 괜찮아 플라스틱 빨대 써. 그러니까 정권이 역대급으로 긴축 재정을 했어요. 요거를 얘네들이 건전 재정이라고 사실은 대국민 사기치는 거잖아요. 정책 후퇴했다 그러니까 이건 합리화인데요. 여기 서가 넣으면 개돼지인 거야. 이게 무슨 어떤 합리화인데? 장사하시는 분들 옛날처럼 편하게 하면 일단 편하긴 할 거예요. 근데 장사하시는 분들도 내가 장사하기 편하니까라고만 좋아하실까요? 그 업주분들이 자기 자녀들은 없고 우리나라 미래는 없는 겁니까? 그래서 받아들였던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플라스틱을 내면 안 된다. 근데 선거용 급조 정책이 재앙으로 다가오는 상태가 그렇죠. 된 겁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재앙이죠. 어쩌 혹자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플라스틱 빨대 안 쓰고 종이 빨대 쓴다고 환경이 오염된 환경이 없어지냐 그런 이야기 하시는데요. 플라스틱 빨대라는 건 정말 상징적이고 작은 일이죠. 전체 우리가 사용하는 플라스틱 양 중에 몇 %나 되겠습니까? 하지만 그거라도 줄여야 되는 환경인 거예요. 바다는 살아있다 하면서 뭐 플라스틱 빨대가 문제가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 사람들 플라스틱 빨대 써도 된다는 말 한 적 없어요. 바다에 나오는 쓰레기도 없어야 되고 플라스틱 빨대도 없어야 된다는 거지. 정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부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뭐 머그컵을 사용하면 뭐 플라스틱 컵 500개를 써야 되니 어쩌니 저쩌니 막 이런 이야기 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 하나를 한다는 그 상징성이 중요한 건데 그런 모든 걸 다 무시해버리고 플라스틱 빨대 야 불편해한다 없애. 아니 그렇게 따지면 제일 불편한 게 뭐예요? 윤석열? 저는 그렇게 말 안 했는데. 빨리 치워주세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이런 게 있어요. 국민들 거의 절대 다수는 공감하는 정책이에요, 그게. 보수 진보를 떠나서. 문재인 싫어도 되게 이찍이신 분들도 플라스틱 줄여야지 나 알고 있는 얘기예요. 작년 10월 달에 여론조사 한번 볼게요. 일회용품 사용 절감 필요하다 97.7.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냥 정신병자고요. 당연한 거잖아요. 일회용품 사용 절감 실천 정도. 지금 일회용품 사용을 절감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82.5. 우리 국민 중에 다음 여론조사 보면 일회용품 사용 규제 강화 필요성에 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90.4예요. 관심 있는 환경 분야 하면 뒤에 보면 뭐 이제 기후 위기 극복 이런 것들 있잖아요. 투명 페트병 등 플라스틱 배출. 내가 환경을 위해서 노력하는 분야가 뭐냐고 물었을 때 이렇게 답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게 정치적인 문제가 되잖아요. 그럼 이직들 득달같이 필요 없다로 바뀐다는 게 문제야. 그렇죠.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조국 장관 건이 있기 전까지는 우리나라 국민들 75%가 검찰 개혁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조국 장관 문제를 조국 장관을 막 말도 안 되는 걸로 패니까 조국이 나쁜 사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예요. 이것도 한번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환경 오염을 줄이자,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자라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놓으면 윤석열 지지율이 도움이 되겠어요? 일부는 그쪽으로 넘어가겠지. 괜찮아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얘들 하는 짓마다 어쩌면 그렇게 반대로 가는지 난 놀라울 정도예요. 정말 놀랍긴 해요. 아니 정말 내 생각에는 아예 부처간 회의 이런 걸 아예 안 하는 것 같아. 해도 자기가 55분을 다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정책 후퇴가 아니라 합리화라고 개변을 하는 것도 뭐 들은 것도 없고 나갈 게 없으니까 합리화라고 대충 엉뚱 부려서 이제
퉁치고 그렇죠. 넘어가는 것 뭐가 같은 느낌이 합리적인지를 들잖아요. 이야기를 네. 해야지. 왜 어떤 면에서 합리적인? 차라리 종이 빨대가 뭐 종이 빨대에 대해서 뭐 단점을 좀 피력을 한다던가 이런 것도 아니고 아예 말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네. 부처가. 플라스틱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일회용 플라스틱 국내 전체 연간 소비량 계속 늘고 있습니다. 늘고 있다고 우리가 줄이려고 노력을 해 늘고 있다고. 아마 여러분들이요 집에서 생수 시켜 먹는 분들이죠. 맑은 먹는 샘물. 네. 그래 보통 요즘에 이제 가정에서 어떤 노력들을 하냐면 작은 병 말고 큰 병을 시켜서 페트병 사용량을 줄이자 같은 정말 작은 실천들을 해요. 그리고 요즘에 업체들은 보면은 라벨 아예 안 붙어서 나오기도 그렇죠. 하고 정말 수도 없이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그것은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잖아. 보수에 계시는 분도 혀를 끌끌 차더라고요. 그 다음에 볼게요. 플라스틱 평균 미세 플라스틱 평균 농도 이건 뭐냐면은 바다 한국 또는 다른 나라 연안에 있는 미세 물을 건져 올렸을 때 물을 분석해 봤더니 미세 플라스틱이 있냐 없냐예요. 아, 전 세계에서 1위가 영국 머지강 쪽인데 2위, 3위가 한국이에요. 인천 경기 해안에 미세 플라스틱이 지금도 물을 띠면 그러면 여러분들 바다에서 소금 갖고 오잖아요. 소금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어마어마하게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이게 이렇게 미세 플라스틱이 나온다는 거는 결국 다 한 사람이 먹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그런 거 아닐까? 니들이 지금 플라스틱 걱정할 때가 아닐 텐데. 방사능도 먹으라고 하는데 괜찮다고. 다음 한번 볼까요? 국내 1인당 플라스틱 사용량 1위가 벨기에인 건 맞는데 얘는 왜 저래? 한국이 3등입니다. 1인당 플라스틱 사용량 킬로그램이에요. 연 킬로그램. 내가 1년에 132kg를 플라스틱을 쓰는 거예요. 엄청 많네요. 그런데다가 이제 배달 음식 하면서 더 많아지기는 했죠. 그러니까 배달 음식 문제도 있고 이게 또 1인 가정이 늘어나면 또 이게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4인 맞아. 가족 막 이런 사람들은 컵 하나를 쓸 때도 그냥 컵을 사고 마는데 혼자 사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4인 가족 되면 정수기를 들여놓는다든지 하는데 맞아. 1인 가족에서는 뭐 생수를 사다 먹고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정말 심각하거든요. 플라스틱 문제 굉장히 플라스틱은 몸 안에 들어오면 배출이 안 됩니다. 플라스틱은 안정성이 워낙 높은 물질이라 주변 물질하고 반응을 안 하기 때문에 배출이 안 돼요. 나중에 죽으면 사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플라스틱 조각이 나와. 미치겠네. 어? 미세 플라스틱을 하루에 16,800개씩 먹는다 이런 보도도 있고 그래서 생산 단계부터 배제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뭐 다 아시겠지만 바다 거북 뱃속의 인간의 저주 국내 연안 플라스틱 먹고 폐사한 거북 연구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고래 뱃속이나 새의 뱃속 뭐 이런 걸로 많이 나오는 걸 사진들 보셨잖아요. 저거 지금 보고 계시는 게요 모형 고래가 고래예요. 아니에요. 실제 고래예요. 모형고대 아니에요? 모형 고래 아니 나도 지금 모형인 줄 알았어요. 그린피스에서 제공했네요. 필리핀.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이걸로 살고 말까요? 아니 저는 말 거긴 한데. 아니 이게 걱정이 되니까 어떻게까지 하게 되냐면 저는 이제 아임굿을 많이 마시니까 아임굿을 포장을 이제 뜯어가지고 위에 여기 마시는 부분 있잖아요. 하얀 부분. 그걸 또 따로 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따로 떼기까지 어떤 생각으로 거기까지 가게 됐냐면 이거 나중에 펠리칸 뱃속에서 나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분리해서 배출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까지 하면 내가 그냥 평소에도 일회용품 안 쓰려고 굉장히 노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찍어서 대한민국의 재앙을 갖고 있는 어르신들도요. 내 손자를 위해서라도 윤석열을 꾸짖어야죠. 이거 뭐 무슨 미친 짓이냐. 그게 안 되는 게 문제예요. 현실적으로. 여러분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청정바다라는 건 이제 없습니다. 혹자는 이런 말도 해요. 바다가 제일 오염됐다. 바다에 가면은 한반도 몇백 배 크기의 쓰레기 섬이 있잖아요. 가급적이면 이 지구를 물려주려고 노력해야 되잖아요. 요즘 날씨 한번 보세요. 이상하잖아 지금. 막 한겨울에 10월달 말에 여름 날씨가 됐다가 갑자기 또 겨울 날씨가 됐다가 미친 듯이 지금 인간에게 재앙을 보내고 있잖아요. 그러면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뭐 탄소 배출부터 시작해서 플라스틱 사용 같은 걸 줄여가면서 세계의 일원이 돼야 되거든요. 그게 안 돼 이놈의 정권은.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겠어.
아이 뭐 플라스틱 흑갈 거뭐 우리 와이프 맨날 플라스틱 서저리 하던데 뭐. 그 인간 자체가 플라스틱이야 내가 봤을 때는. 뭐 깊이도 없고 뭉근한 맛도 없고. 근데 진짜 걱정은 이 다음 정권이 어떻게 이 똥을 치울 건가 이게 걱정이 되는 겁니다. 맞아요. 허송세월 5년 하면은 잣되는 거고요. 진짜 큰일 나겠어요. 2년 안에 끝냅시다. 얼마나 아니 처음에는 제가 그런 나이브한 생각도 했어요. 아 그래 좀 5년 힘들고 말지 나라 망하진 않을 거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망하겠어. 이러다가. 생각보다 유능한데. 그러게. 내가 항상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대통령 임기 채우기 싫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자기 집에 있는 사람 때문에. 계속 나 좀 꼴보기 싫은 거야. 살려달라는. 왜 그렇게 나대는지를 모르겠어서 내가 전형 꼴보기 싫어가지고 내가 임기 그만 채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닐까 싶어가지고 이런 얘기를 누가 또 하길래 정병이 꼬집더라고. 꾸짖어야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리틀 DJ님 이동욱님이에요. 이름 바꾼 거예요 지금? 저번에 안 불러줬다고 지금 뭐 단체 대여방에서 난리 치셨다고만? 불러드렸어요? 본인이 이거 불러드렸는데 그 당시 그 방송 불러드렸거든요. 근데 자기 본명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안 불러줬다고 그래. 감사해요. 막역한 사이예요 지금. 감사해요. 화내는 게 아니야. 자 김영일님 의구 논평하시는 분들이나 국민들은 얼마나 속이 터질까나 미치겠네. 에라이 모발 휘발 시발 예, 감사합니다. 자 다음에 이병진님 지금 소주 한잔하며 방송 보고 있는데 모든 정책이 그냥 즉흥적입니다. 이전 방송에서는 힐링을 지금은 빠기 쳐서 누구를 완펀치 3 강냉이 하고 싶습니다. 탈핵 하셨습니다. 카사노바 지조님 카사노바님 나 글 안 읽어줄까봐. 푸나성님 우리 마차 곤주는 공주가 아니고 곤주예요. 곤주는 마음도 여려서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마음 다치기 전에 신경 써주세요. 우리 마차 곤주는 볼수록 저보다 5살 어린이신 것 같아요. 그래도 그대를 사랑합니다. 좋습니다. 이상한데. 30살이신 것 이거 같아요. 진지찬데 이거. 네. 약간 진지찬데. 여기까지 하시고요. 자 채널 구독 좀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2분 더 재밌어. 기다리세요. 정권은 뺏겼어도 재미는 있어야지.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채널 구독 좀 부탁드립니다.